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김민재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의 리그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지난 시즌 리그 무패 우승한 레버쿠젠. 바이에른 뮌헨 대 레버쿠젠 빅매치입니다. 승점 6점짜리 경기죠.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유럽 전체에서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이제 5번째예요. 뮌헨은 4경기 전승을 이어가고 있고 경기당 평균 득점이 4골일 정도로 무서운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순위도 당연히 리그 1위죠. 레버쿠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비록 패배를 한번 하고 말았지만 13골을 넣었고 대신에 실점은 많은 편입니다. 9실점. 패배를 안긴 팀은 강호 라이프치히입니다. 그렇게 보면 레버쿠젠이 전력 감소했다고 볼 수도 없죠. 양 팀의 지난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는 뮌헨이 1무 1패를 하면서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투엘 감독이 이끌었던 시기였고 지금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공격 전술로 나서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먼저 김민재를 응원하기 때문에 시청을 한다면 2년 전에 나폴리 시절을 대활약했던 김민재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시청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독일 매체들도 김민재를 연이어 극찬하면서 팀의 핵심 센터백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콤파니 감독의 전술에 딱 맞는다고 했죠. 특히 인터셉트와 태클이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고 독일 스포르트원에서는 김민재가 우파메카노와 같이 속도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김민재가 신경 써야 할 선수는 레버쿠젠 스트라이커 보니페이스입니다. 리그 4경기에서 3골을 넣은 상황입니다. 보니페이스의 체구가 루카쿠와 비슷하다 보니까 역습당하면서 몸싸움 한번 붙는 그림들 나왔으면 좋겠네요. 뮌헨은 최전방에 해리케인을 세우고 이선에 세르주 그나브리, 자말 무시알라, 마이클 올리세, 미드필더로 요주아 키미니와 알레산드르 파블로비치, 포백은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이오 우파메카노, 하파엘 게이루, 골키퍼는 마누엘 노이어였습니다. 8만여 명의 관중들이 이 빅매치에서 복수를 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매치에서 김민재가 핵심 센터백으로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김민재 파이팅! 경기가 진행되고 5분 동안 레버쿠젠 전방 압박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뮌헨은 전혀 불안감을 보이지 않으면서 경기를 리드했고 오른쪽 진영에서 올리스의 플레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레버쿠젠은 점점 전방 압박 강도를 낮추면서 태세를 바꿨고 전반 15분까지 뮌헨이 65% 점유율로 리드를 했습니다. 무시알라가 미친 개인기로 프리킥을 얻어내기도 하고 올리스의 킥이 위협적이긴 했지만 골이 되지 못했습니다. 30분 가까이 동안 레버쿠젠은 슈팅 한 번 못한 상황이었는데 코너킥에서 흘러나온 볼을 다이렉트로 슈팅을 한 번 하더니 순식간에 골이 되면서 뮌헨이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레버쿠젠의 퀄리티 높은 골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뮌헨이었습니다. 분명 골은 뮌헨에게 나올 분위기였거든요. 어쩔 수 없는 골에 콤파니 감독은 괜찮다면서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뮌헨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도 있는데 이 경기가 결승전인 듯 미치게 뛰면서 레버쿠젠을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9분 뮌헨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분데스리가 왕이 어딘지를 보여주겠다는 듯 레버쿠젠의 골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중거리 슛으로 득점이 터집니다. 파블로비치였습니다. 야, 정말 경기 재밌습니다. 이거 갑자기 뮌헨 팬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김민재는 군더더기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굳이 구분해 보면 레버쿠젠은 김민재 쪽보다 우파메카노 쪽으로 더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합 상황이 우파메카노가 더 많았습니다. 경기는 추가 시간도 매우 짧으면서 순식간에 전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민재는 패성공률 93%, 공중볼 경합 100%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전반전 점유율은 7대3, 레버쿠젠은 전체 슈팅이 1개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완전 압도당했다고 보면 되죠. 후반전이 시작되고 2분 만에 뮌헨이 대박 찬스를 맞습니다. 케인이 오른쪽 진영으로 빠져서 반대편으로 완벽한 롱패스를 보내줬는데 그나브리가 다이렉트로 슈팅한 것이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그게 또 그나브리에게 다시 돌아왔고 또 슈팅을 했는데 또 골대 맞으면서 골이 되지 못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한 선수가 1초 만에 2연속 골대 맞추기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나브리는 너무 아쉬워서 주저앉아 버렸고
콤파니 감독은 그나브리가 슈팅할 때 이건 됐다라는 표정이었는데 믿지 못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미넨 분위기는 더 달아올라서 이제 10분 동안 80% 가까운 점유율로 공격을 합니다. 레버쿠젠이 본래 이렇게 경기하는 팀이 아닌데 압박하고 몰아붙이는 팀인데 미넨에게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술을 그냥 바꾼 건지 레버쿠젠이 공격을 해보려고 해도 김민재의 차단력도 일품이고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키미의 능력이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후반 11분에 레버쿠젠 진영에서 김민재 투혼이 주목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경합 상황에서 떠있는 볼에 김민재가 지체 없이 머리를 들이밀면서 볼을 소유하려고 했는데 비르츠가 발을 높이 들면서 김민재 머리를 가격해버리면서 비르츠가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르츠는 레버쿠젠의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킥으로 다시 한번 미넨은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엔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미넨은 살짝 침착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선수들이 슈팅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챔피언스리그가 있는데 왜 이렇게 미친듯이 뛰는지 이게 B클럽인가봐요. 김민재는 후반 17분에도 공중볼 경합에서 이겼는데 주심이 김민재 파워를 불어버리면서 김민재가 강하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봐도 레버쿠젠 선수가 몸싸움에 그냥 밀렸을 뿐이었거든요. 레버쿠젠은 후반 20분까지 기대 득점 값이 0.00인 상황이었습니다. 미넨이 이기기만 하면 완벽한 경기력으로 이건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하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4경기가 사실 강팀이라고 좀 보기 어려웠고 그래서 콤파니 감독 전술이 정말 통하는 것인가 의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모든 선수들의 장점들이 되살아나면서 최강 미넨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한자리에 우리 김민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어쩌면 다음 챔스의 AC 밀란전까지를 감안한 걸 수도 있습니다. 미넨이 지난 시즌 수모를 갚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일 수도 있죠. 이제 후반 70분까지 흘러갔습니다. 김민재는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AI 평점은 높지 않았습니다. 미넨이 오른쪽에서 프리킥 찬스가 있었는데 약속된 플레이가 매우 예리했지만 데이비스의 중거리 슛이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77분에 미넨은 올리세와 사네가 바뀌면서 B클럽의 퀄리티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사네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후보 선수. 그리고 78분에 김민재가 박스 안에서 골 찬스도 있었는데 골대 바로 앞에서 자신에게 볼이 왔지만 아크로바틱한 슈팅까지는 살짝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80분까지 흐르면서 이건 오히려 이제 레버쿠젠이 웃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설마 홈에서 무승부? 완전 압도하고도 골을 못 넣으니까요. 조급해지는 미넨, 무시할라가 박스 안에서 이제 상대 수비수가 손으로 밀어버렸는데 휘슬을 불지 않으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재는 이제 뒤늦게 AI 평점이 7.2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케인이 반대편 롱패스 하나 말고는 이렇다 할 활약을 못하고 있었는데 83분에 상대 발에 밟혀버리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경기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케인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넨의 사나이 뮬러가 출동을 합니다. 왠지 이게 진짜 1대1 무승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케인은 어차피 이번 경기만큼은 그리 중요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지만 미넨은 끝내 득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스날처럼 극장골을 바랬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네요. 하지만 경기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도 임무를 100% 완수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찝찝하죠? 미넨 대 레버쿠젠의 빅매치는 1대1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소식 전합니다. 인수용골이었습니다.